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그림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 함께 보실 그림은 5살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지 먼저 그림부터 좀 볼게요. 이거 5살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 맞아요. 그림 신나게 그렸어요. 기분 좋게 그림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친구의 그림과 이 친구가 했던 행동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그림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친구의 행동은 자폐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묻는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언어 활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상호작용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나? 먼저 의심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폐를 의심을 했는데, 자폐적인 게 조금 의심을 제가 했던 게 한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죠?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지체가 아니라 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 자폐 행동인가 또 한 번 의심을 했죠. 참고로 이 친구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자폐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자폐로 보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그림을 선정을 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가 했던 행동과 이 아이의 그림 안에서 자폐가 의심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실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폐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자폐의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 그림을 선정을 했고, 이 그림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봐 보시겠어요? 자, 이 친구의 그림 안에서 저는 자폐를 라고 생각할 그런 요소 몇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검사상에는 정상으로 나왔대요. 예, 그러면 정상으로 나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나름 자폐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하고 뭐가 상호작용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물어보는 말에 또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에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폐이거나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그게 궁금해졌는데, 이 친구 선생님이 어떤 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가 괜찮아? 그러면 자폐야? 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자폐 증상이 있는 유아들은 어떤 행동이나 보여지는 관심이나 일단 활동에서요, 제한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해요. 제한적으로 그 행동이나 그 관심에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보입니다. 그게 지속적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린 그림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좋아하네? 그래서 이 반복적인 행동에 또 하나, 꽂혔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종종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난해한 행동을 좀 합니다. 난해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유아들은.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지금 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해석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크레파스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거에서 어떤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 좋음, 그리고 자기의 표현, 이런 거를 뭐라고 계속해서 했어요.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뭔가 난해한 방식 하나 또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제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반복적인 활동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보통은 자폐가 의심스러운 또 하나의 행동 중에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전체 커다란 어떤 전체 환경보다는 극도로 사소한 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주 사소한 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자, 저는 이 친구와 짧은 시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 꽤 오랜 시간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왜 정상이라고 했는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폐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폐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행동이 있잖아요. 의사소통 안 되고 있잖아요. 난해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정상이래요. 그리고 방치할 거냐고요. 치료가 아니어도요, 교육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문제 행동 그냥 놔둘 거냐고요. 나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 방치하지 말고요. 함께 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예,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를, 수치를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상적인 생활, 남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생활,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유아들의 하는 행동이 늦어서 남들보다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거 규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이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분명히 문제 행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보이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을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내일은 또 다른 유아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